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해커스 어학원에서 토플 스피킹 수업을 맡고 있는 애슐리 슐리쌤입니다. 오늘은 토플 스피킹 1번 독립형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독립형은 주어진 질문에 대해서 나의 의견을 말하면 되는 그런 유형이죠. 이러한 독립형에서 많은 분들이 하시는 실수와 거기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먼저 첫 번째가 Don't get too personal. 그건 너무 개인적이야. 두 번째는 TMI.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쓰는 말이죠.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What보다는 How라는 제목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이게 무슨 의미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Don't get too personal 그랬어요. 여기에서는 제가 fiction이라는 단어에 하이라이트를 했어요. 허구라는 거죠. 마치 소설을 쓰듯이 우리가 누가 믿기 어려운 얘기를 하면 너 뭐 소설 쓰냐? 이러잖아요. 그것처럼 독립형은 그냥 있을 수도 있는 내용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진짜 내 얘기를 반드시 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소설이라고 해서 근데 여러분 길고 장황하게 얘기하시라는 뜻은 물론 아닙니다. 예시를 하나 볼까요? 네, 질문을 좀 보겠는데요. State whether you agree or disagree with the following statement. Then explain your reasons using specific details in your explanation. 네, 사실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다음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하고 묻는 이 멘트는 너무 자세히 읽으실 필요가 없겠죠? 주장 위주로 잘 읽어주시면 됩니다. 어떤 주장을 하고 있나요? Children should help out with chores as soon as they're old enough. chores면은 집안일을 뜻하죠. 여기에서는 집안일을 뜻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집안일을 도와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의 질문이네요. 이 질문에 대해서 많은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일단은 내가 과거에 어땠지?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생각들이죠. 어렸을 때 나는 집안일을 많이 했었어. 근데 딱히 장점은 없었던 것 같은데 학생 때는 공부에 집중하는 게 오히려 부모님을 도와주는 게 아닌가? 뭐 점점점 기타 등등 다양한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토플 스피킹 시험 볼 때 이런 생각을 할 여유가 있나요? 독립형 문제 준비 시간이 몇 초인가요? 딱 15초죠. 15초.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이미 준비할 시간이 다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독립형에서 나의 개인적인 취향이라든지 경험 이런 부분을 쫙 뺀 답을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예를 들면 이런 답을 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집안일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Children can learn many things, so they can gain useful knowledge or find new opportunities. 또는 Parents can save so much energy. 자녀들이 부모님의 집안일을 돕게 되면 그만큼 부모님 입장에서 save energy, 편하다. So they can put that energy to better use. 이런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답을 하게 되면 또 이러한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용이 좀 너무 뻔한 거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독립형에서 우리는 나의 창의력이나 표현력 이런 것들을 뽐내기 위해서 답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토플 스피킹이라는 시험 자체가 말하기 능력을 테스트하는 시험이고 그 중에서도 독립형 문제는 가장 전달력이라는 것을 중시하는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뻔하지만 유창하고 발음이 좋은 사람한테 좋은 점수를 주지 어떤 신박한 내용을 말하는 사람한테 좋은 점수를 주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독립형 유형에 대해서 딱 정해진 몇 가지 답을 가지고 답을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제 수업에서는 그것을 만능 문장이라고 부릅니다. 다음으로 TMI라고 했는데요. TMI, 뭐의 약자죠? Too much information, 직역하면 과도한 정보네요. 보통 우리가 어떨 때 이 말을 쓰냐면 예를 들어 나는 A만 알고 싶었는데 B, C, D까지 말하는 사람한테 보통 어우야, 그건 TMI야. 그건 너 혼자 알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난 그냥 밥 먹었니?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기가 막 밥을 못 먹은 이유를 막 10가지 되면은 굉장히 피곤해지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독립형에서도 TMI라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방금 전에 봤던 질문으로 다시 좀 돌아가 볼게요. 자녀들이 집안일을 해야 하는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번에는 예시를 들어서 답을 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예시도 적당하게 들어주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너무 지나치게 자세하게 내가 어디서 누구랑 언제 뭐 때문에 어떻게 돼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너무 TMI인 거죠. 이렇게 자세하게 말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가? 그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세하게 말할 수 있으면 좋죠. 그런데 과연 그게 우리한테 쉽겠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자세한 이야기를 영어로 표현한다고 하면 얼마나 어렵겠냐는 거예요.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 엄마도 그 당시에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시느라고 바쁘셔서 처음으로 내가 빨래를 개느라고 그랬는데 빨래를 잘 개는 방법도 배우고 그로 인해서 정리정돈도 잘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말로도 힘들거든요.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문제는 영어로 말하면서 틀린다는 게 또 문제예요. When I was elementary school, 여기서부터 틀립니다. Elementary school, 나는 elementary school가 아니에요. When I was in elementary school 해주셔야 되겠고 5학년이라는 뜻으로 5th grade 틀립니다. 이것도 역시. 네, 영어로는 학년이라는 말을 할 때 fifth라고 서술을 써주셔야 되고 in the 5th grade, when I was in the 5th grade라고 표현해 주셔야 돼요. 다음 문장 보시면은 My mother worked part-time job. 사실 job은 have 하는 거지 work 하는 건 아닙니다. So you have to say My mother had a part-time job 이라고 표현을 해주시는 게 맞고요. She said me 이거 물론 문법적으로 틀리고요. 그러고 나서 또 이런 고민이 들어가요. 빨래를 개는 것을 내가 어렸을 때 배웠는데 빨래를 개는 게 영어로 뭐지? 이런 불필요한 고민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틀리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이렇게 틀리는 과정에서 내가 계속 버벅거리고 발음도 틀리고 그럴 거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개인적인 예시는 어느 정도 선에서 정리를 해주는 게 좋을까요? 예시는 이 정도로 답변해 주시면 충분한데요. 나도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 그것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 영어로 말하면 I learned so many things by helping out with chores when I was younger. So, it means a lot to me. 여기에서 이 부분, by helping out with chores, 뭐뭐 함으로써 라는 뜻이죠. by ing를 썼는데요. 이 부분은 또 다양한 주제에 적용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언제 그랬었다 라는 시점을 그냥 간단하게 when I was younger 이라고 정리를 해줬어요. 복잡하게 내가 몇 학년이었었고 그런 거 안 했고요. 이렇게만 표현해 주셔도 충분히 예시를 사용한 답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독립형은 what보다는 how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느냐 보다는 어떻게 말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비율로 따지자면 독립형은 약 80% 정도는 전달력, 그러니까 발음, 억양, 유창성에 의해서 점수가 결정되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발음이란 영어권, 그러니까 미국, 캐나다, 영국 이런 나라 사람들의 발음과 최대한 비슷한 발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중 어느 나라 발음이냐라는 것이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토플 스피킹, 그 중에서도 특히나 이 독립형 문제는 그냥 내 나름대로 발음을 또박또박한다? 그것만으로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발음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정확한 발음을 많이 들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발음이 별로 안 좋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영어 발음을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거의 안 계세요. 제대로 된 인풋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아웃풋이 없는 거죠. 단순하게 여러분이 새로운 노래를 배운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좋아하는 최애 노래를 외운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제일 먼저 뭐부터 하실 건가요? 악보를 구해서 많이 읽어볼 거다 하시는 분은 거의 안 계십니다. 대부분은 일단 음원을 많이 들어보겠죠? 언제까지? 일단 들으면서 따라 부를 수 있을 때까지. 그럼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안 듣고도 나 혼자서 부를 수 있을 때까지 들어보실 거잖아요. 그러다가 노래가 안 외워진다. 그랬을 때 나는 도대체 왜 안 외워질까? 도대체 나는 언제쯤 이 노래를 혼자 부를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안 계세요. 안 외워지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외워질 때까지 들어보겠죠. 그쵸? 발음을 익히는 과정은 이 과정과 완전히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발음은 내가 별로 안 외우고 싶다라는 그런 차이점이 있죠. 네, 그러면 영어에서 정확한 억양을 구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강세를 제대로 넣어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영어는 강세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으면 제대로 된 발음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말은 다르죠. 한국말은 사투리의 강세가 많이 들어가고 서울말의 경우에는 보통 감정이 충만할 때만 거의 강세가 들어가요. 보통은 하지마 이러는데 진짜 짜증나면은 하지마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예쁘다라고 할 것을 완전 이쁘다 이렇게 아주 예쁠 때 감정을 넣어서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강세인데 영어에서는 이게 옵션이 아니라 필수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이 단어들에 대해서 단순히 opportunities, photographer, economical 이렇게 발음하는 건 반쪽짜리 발음이라는 거예요. 정확한 강세가 어떻게 될까요? 이 단어들에 대해서 opportunities, 요 음절의 강세가 있어요. opportunities, 세 번째 음절의 강세가 있고요. 이거는 우리가 한국에서 하듯이 두 번째 단어는 포토그래퍼가 아니고 photographer, 이렇게 두 번째 음절에 강하게 강세가 들어갑니다. 마지막 단어 역시 economical, 세 번째 음절에 이렇게 강세를 넣어주셔야 되는데 이런 단어가 어려운 것은 이 단어가 또 품사가 바뀌어서 예를 들어서 경제라는 뜻으로 economy 할 경우에는 이렇게 두 번째 음절에 economy 이렇게 강세가 들어간다는 거죠. economical 였었는데 economy 이런 식으로 강세가 들어가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어렵지만 이러한 강세까지 제대로 살려줘야만 독립형에서는 더 좋은 점수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그렇다면 내가 이런 다양한 기준들을 잘 충족할 수 있을까요? 해결책은 역시나 미리 준비한 내용을 가지고 답을 하는 거겠죠. 미리 발음과 억양을 충분히 연습한 내용을 가지고 답을 해야지 그때그때 떠오르는 표현들로 답을 하게 되면 독립형에서 가장 중요한 전달력에 대한 점수를 놓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미리 준비한 내용을 가지고 답을 하려고 했는데 이 주제에 대해서는 내가 이 말을 꼭 하고 싶다. 답변하는데 꼭 필요한 말은 아닌데 나는 이 말이 너무 하고 싶다. 그런 말이 떠오르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 시험이 끝나고 친구한테 문자를 보내서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토플은 주말 이른 시간에 보니까 친구가 자다 일어나서 이러겠죠? 뭐 어쩌라고. 우스갯소리가 아니고요. 그만큼 내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말이 실제로는 꼭 시험에서 해야 되는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질문에 대해서 답이 됐으면 불필요한 이야기는 덧붙이지 않는 것이 점수에 더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해서 오늘 독립형에서 흔히 많이 하시는 실수들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오늘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은 꼭 이런 함정을 피하셔서 미리 준비해둔 답변들을 유창하게 활용해서 독립형에서 꼭 고득점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또 다른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해커스 학원 토플 스피킹 슐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수 잡는 해커스